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본선 진출을 위한 치열한 선거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부산에서는 교육과 화재, 국제 키워드가 주목받았습니다. 부산 주요 이슈를 LG 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로 분석해봤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과 시민단체 간의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에어부산 분리매각, 산업은행 이전 등 부산 지역 주요 현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모두 8명의 인물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각 후보마다 본선 진출을 위해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보궐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후보 3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여당 후보로는 첫 번째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봉환 의원. 지난 2010년 정계에 입문한 최 예비후보는 10년 넘게 금정구에서 기초의원으로 활동하며 누구보다 지역 곳곳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지역발전 비전으로 황토길 확대와 반려견 운동장 조성,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 도입 등을 꼽았습니다. 저희 폭넓게 축적된 지방자치 경륜은 자연을 품은 힐링도시, 행복한 금정구를 설계하고 성공적으로 실현하는 책임자로서 제가 최적기로 확신합니다. 김영기 전 부산시 건설본부장 역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김영기 예비후보는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부산의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술직과 일반 행정을 폭넓게 경험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과 연령, 계층별 특화 복지, 교육, 파락군 명성 회복 등을 통해 금정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아마추어는 가라, 진짜가 왔다. 준비된 구청장 예비후보 바로 김영기입니다. 39년의 행정경험, 37년의 금정구민, 다시 금정의 옛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최영남 전 시의원 역시 지난달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006년 부산시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최 예비후보는 그동안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오며 텃밭을 다져왔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그린벨트와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해제와 서금사 뉴타운 조성, 지역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인구 유입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금정구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오직 금정구민을 위한 구청장이 될 최영남에게 기회를 주시면 본신의 힘을 다해 금정구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 9월 1일 기준 40여일 앞둔 10월 16일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여야 모두 8명. 본선행 티켓을 놓고 각 후보 간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LG 헬로비전이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까요?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목받은 첫 번째 키워드는 교육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학과 학생, 학교, 인재, 전형, 모집 등이 눈에 띕니다. 수능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수시 원서 접수가 가까워지면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번 입시는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습니다. 무전공 선발 인원이 확대됐는데 부산에서도 부산대와 부경대, 고신대, 동서대, 동의대 등이 해당 전형을 진행합니다. 또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지역 인재 전형도 확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N수생들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재학생들이 수시 모집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지난 한 해 정시 모집에서 의예과 학생 수의 약 80%가 N수생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조금 좋지 않은 학생들이라도 수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화재입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기차와 소방, 호텔, 부천, 충전, 지상 등이 눈에 띕니다. 전국을 놀라게 한 인천 전기차 화재, 부천 호텔 화재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부산시와 기초지자체들은 부랴부랴 지역의 전기차 안전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화재 대응 장비 확충을 비롯한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소방과 함께 화재 진압 훈련을 진행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지하 주차장이든 지상 주차장이든 화재를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은 점진적으로 할 것이고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부산 지역 호텔들도 절반 이상의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우려를 키웠는데 소방은 해당 시설들을 대상으로 옥내 소화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국제입니다. 이와 함께 광고와 영화, 탄소, 해양, 기후 등의 키워드가 주목받았습니다. 부산국제광고제를 비롯해 세계지질과학총회와 에너지의 날 행사, 또 앞으로 개최될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및 부산국제영화제 등 부산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 행사에 대한 관심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부산 이슈였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먼저 서구 동구 곽교택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곽교택 의원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 반대 합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구덕운동장 개발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면담에 앞서 곽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주민과 구덕운동장 아파트 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부산시가 추진한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의 국비 공모 사업은 탈락한 상황이고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아파트 건설이 포함된 재원 조달 방식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구덕운동장 내 아파트 건립은 사실상 무산됐고 재개발 추진은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 증가로 사고 원인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운대구을 김미애 의원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고 급발진 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자동차 제작자 등이 사고 기록 추출 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급발진 사고 예방에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기장의 오션 블루레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기장군 정동만 국회의원은 동해 남부선 폐선 부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안읍 좌천역에서 원래역 일원 구간에 레일을 조성하는 오션 블루레일 사업이 기획재정부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 8억 8천만 원이 발령됐습니다. 레일 설치와 함께 미래 ICT 관광 유람선 운영에 필요한 에코스테이션과 유휴 공간을 활용한 오션 오버브리지, 에코숲 등을 조성될 예정인데 지역 주민의 오랜 수건이 어떤 모습으로 실현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2일 오전 민주당 부산시당 회의실에서 민주당 부산시당과 시민단체 간 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시민사회와 민주당 부산시당 이재성 위원장 등은 이 자리에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와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한 에어부산 분리매각, 산업은행 이전 등 부산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햇과일이 본격 출하되면서 고공행진하던 과일값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금사과로 불리던 사과는 물론 함께 차례상에 오르는 배 역시 도매가가 내려갔는데요. 소비자가 체감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분위기입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탐스럽게 자란 배를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과실을 둘러싼 봉지를 뜯자 노란 빛의 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철을 맞은 조생종 원앙배입니다. 지금 수확하고 있는 배는 그 원앙이라는 품종의 배고 9월 초중순이면은 아랫지방에서는 신구가 수확이 될 겁니다. 추석 사과라 불리는 홍로도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햇과일 수확이 시작되면서 올해 내내 높은 가격으로 형성했던 사과와 배 가격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8월 중순 사과 도매가는 10kg당 71,677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3% 내려갔습니다. 배 도매가 역시 소폭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사과 이만큼 안 담아놨잖아요. 요 앞전에는 사과 저 잔잔한 게 8개 만 원 팔았어. 지금은 10개가 넘잖아요.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실제 사과 소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함께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배 가격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마트에 가갖고 저번 날 그냥 고기 재우려고 사니까는 안 좋은 거 이렇게 빼놓은 거 그것도 2개인데도 그것도 4,500원 달라고. 너무 비싸요. 너무 비쌌어요. 오늘 배추가 하나가 10,000원, 좀 작은 게 8,000원, 그러니까 배가 6,000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체감 물가를 높이는 데는 채소값도 한몫했습니다. 사과는 말할 것도 없고 수박도 좀 비싸고 과일이 다 비싸요. 채소가 가장 비싸고. 장마와 폭염의 영향으로 출하량이 줄면서 채소값은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갔습니다. 배추는 물론 시금치와 고추까지 모두 30% 넘게 비싸졌습니다. 오르지 않는 걸 찾기가 더 어려울 지경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날이 다 녹아서 없어져서 물건이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배가 더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정부는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톤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할인 판매 지원에도 7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60%까지 할인을 지원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경상남도가 체코에서 2개 기업과 함께 경남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박원숙 경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 대표단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달 30일 체코 프라하 그란디움 호텔에서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 비르트 그룹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부품 기업 삼송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비르트 그룹은 지난 2020년 한국 시장에 진출해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 산업 분야로 지속적인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송은 1978년 설립된 자동차 안전벨트 제조 선도 기업으로 체코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 등 전 세계에서 제조 물류 시설을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수출 물량이 늘면서 삼송은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 증설을 위해 2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오는 11월 9일 개최되는 제19회 부산 불꽃축제의 유료좌석 공식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불꽃축제의 유료좌석은 테이블과 의자를 갖춘 R석과 의자만 제공하는 S석으로 구분됩니다. 티켓 비용은 R석 10만 원, S석 7만 원입니다. 시는 불꽃축제 판매 수익금 전액을 불꽃 연출 확대와 관람객 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축제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불꽃축제는 지난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후 매년 약 100만여 명이 찾는 부산 대표 축제로 성장해 왔습니다. 부산시가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K뷰티 체험 홍보관인 뷰티플레이 명동점에서 부산 특별관을 운영합니다. 부산 특별관은 부산 지역 중소 화장품 기업의 우수 제품을 홍보하고 부산 지역 화장품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팝업 형태로 운영되며 부산 지역 중소 화장품 기업 16개사가 참여해 스킨케어와 바디케어, 향수 등 다양한 우수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시민 누구나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 화장품을 가까이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5일 2024 추석맞이 비뷰티데이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